안녕하세요. 나타샤의 책 여행입니다. 요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모두들 힘든 시간 보내고 계시죠? 우울 모드로 빠지기 쉬운 시기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밝고 쾌활한 생각을 일부러라도 해보는 건 어떨까요? 제목만 봐도 신나는 책 한 권을 소개하겠습니다. 프랑스 여자는 80세에도 사랑을 한다입니다. 멋지지 않나요? 만약 여러분 어머니나 아버지가 이성 친구를 사귄다면 뭐라고 할 것 같으세요? 늙은이가 주책이라고 하실 건가요? 아니면 적적하신데 같이 밥도 먹고 여행도 다니시면 좋겠다고 기뻐해 주시겠어요? 하기야 부모님들의 사생활을 자식이 왈가불가할 건 아니죠. 프랑스 여자는 80세에도 사랑을 한다 하는 것은 나이에 상관없이 자신의 존재감을 당당하게 내보이는 아름답고 멋진 여성임에 틀림없을 겁니다. 이 책에는 나를 위한 삶에 아낌없는 55명의 프랑스 여자들의 이야기가 실려 있는데요. 그중 몇 가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나타샤의 책 여행, 프랑스의 당당한 여인들을 만나러 떠나봅니다. 여자의 아름다움은 평생 간다. 예전에 살았던 아파트의 이웃이었던 마담 콘시니는 90세인데도 신기하게도 내 눈엔 그녀가 한 번도 할머니로 보인 적이 없다. 그저 항상 여유롭고 매력적인 여성으로 보였다. 당시에 나는 아침마다 근처 빵집으로 빵을 사러 가곤 했다. 갓 구운 빵에 제철 과일, 카페오레만 있으면 행복한 아침을 맞을 수 있었던 때였다. 언제였던가 그날도 여느 때처럼 아침에 빵을 사서 집으로 들어가려는 찰나였다. 옆집 현관이 열리며 갓 구운 크루아상 냄새가 너무 좋아서 참을 수가 없네요. 다음에 내 것도 사다 주지 않을래요? 하고 말을 건넨 사람이 바로 마담 콘신이다. 오전 8시도 안 된 이른 아침이었는데 단정하게 손질한 은발이 눈에 띄었다. 그녀를 보니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저분 연세가 한 80대 정도 됐을까? 부드러우면서도 꼿꼿한 말투와 또렷한 눈빛을 가진 그녀는 일본에서는 좀처럼 보기 드문 스타일의 마담이었다. 그날 이후 일주일에 몇 번인가 바게트와 크로아상을 사다 주면서 그녀와 친해졌다. 마담 콘시니는 만날 때마다 항상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정갈하게 꾸민 모습이었다. 매일 아침 예쁜 란제리 고르는 것을 시작으로 옷과 구두를 고르고 머리 손질을 한 후 마지막으로 거울 앞에서 립스틱을 바른다. 정성스러운 그 의식은 오전 8시 전에 일찌감치 끝난다. 아무데도 갈 곳이 없어도 누군가와 만날 약속이 없어도 그 의식에는 변함이 없다. 그녀는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보낸다. 그럼에도 매일 정갈한 단장을 잊지 않는 긴장감이 그녀를 할머니가 아니라 여성으로 존재하게 한다. 일본에서 할머니라고 하면 푸근하고 지혜로운 느낌도 있지만 자신을 깐깐하게 가꾸는 것보다 주위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 얌전한 이미지가 미덕으로 받아들여진다. 마담 콘시니에게서는 배려 깊고 유머스러운 모습은 있어도 보살핌을 받고 싶어 하거나 눈치를 보는 모습은 조금도 없었다. 그런 점에서 내 눈에는 그녀가 할머니가 아닌 여성으로 보였다. 90세에 매일 아침 란제리부터 고른다고? 라며 처음에는 설마 했다. 거의 집에서 시간을 보낸다는데 굳이 그렇게 할까 싶었던 것이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편견은 맨발을 보일 일 없는 한겨울에도 상큼한 핑크색으로 페디큐어를 받은 마담의 고운 발을 보고 바로 깨지고 말았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이게 됐다. 오늘 저녁 식사에 초대받았어요. 신사분이 에스코트하러 올 거예요. 어느 날인가 그녀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종아리까지 오는 길이의 검정 레이스 드레스 차림에 화려한 보석이 어우러진 마담 콘시니는 우아한 기부인의 모습 그 자체였다. 친척이라는 젊은 신사의 에스코트를 받으며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계단을 내려가 차를 타는 모습에서 품격이 느껴졌다. 늘 예쁘게 하고 계셔서 보기 좋아요. 그 비결이 궁금해요. 라고 물은 적이 있다. 그러자 그녀는
어머, 당연하잖아요. 인생이란 말이죠.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라고 말했다. 이어서 덧붙이기를 언제 새 애인을 만나게 될지도 모르고 라며 장난스럽게 웃어 나를 놀라게 했다. 나이가 들수록 편안함에 비중을 두는 사람들이 많다. 편안한 것도 좋지만 조금 불편하다 싶어도 긴장감 있게 자신을 꾸미는 것도 나는 좋아 보인다. 조금 불편해도 하의를 신고 조금 불편해도 보기에 예쁜 옷을 입는 것. 그럼으로써 더 설레고 두근거리는 기분을 느낄 수 있다면 이 또한 좋지 않을까. 그녀가 편안함과 밀당을 하는 모습이 멋있다. 당당하게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말과 행동에서 큰 힘마저 느껴진다. 나도 90세에 그렇게 살 수 있을까? 나라면 유품 정리나 묫자리를 미리 봐두는 등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왜 나에게 로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을까? 저절로 쓴 웃음이 나왔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며 정신이 번쩍 들었다.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설레는 감정을 가지며 살고 싶다. 그러자면 생생한 긴장감을 잊지 않아야 한다.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립스틱을 바르는 잠깐의 수고도 아끼지 않고 말이다. 마담 콘시니처럼 나도 설레는 미래를 꿈꾸는 90세가 되고 싶다. 파리 7구에 있는 오르세 미술관은 역사를 개조한 독특한 건물이다. 인상파 회화 컬렉션으로 세계에서 첫 손꼽히는 이 미술관에는 1년 내내 전 세계의 관광객이 끊이지 않는다. 친구 카리나가 이 미술관에서 개최하는 전람회에 가자고 했다. 우리는 전람회를 돌아보고 근처에 있는 카페에서 차를 한잔하기로 했다. 봄 날씨치고는 약간 쌀쌀했지만 햇살이 눈부셔 더없이 화창한 날이었다. 이런 날은 파리 사람들 모두가 햇볕을 즐긴다. 카페에서도 햇볕이 쨍쨍한 테라스가 인기다. 카리나와 나도 선글라스를 쓰고 테라스에 자리를 잡았다. 나 혼자였다면 그늘의 자리를 잡았을 텐데 카리나는 오늘 실크 블라우스와 캐시미어 카디건, 울 스커트, 구두와 가방까지 온통 베이지 톤이다. 짙은 크림색부터 사막 같은 샌드 베이지색, 갈색에 가까운 짙은 베이지색 등 한 톤으로 색깔을 맞춘 차림새가 시크하고 세련됐다. 거기에 시폰 소재의 큰 숄, 짧게 정리한 손톱에 깔끔한 매니큐어, 손에 쥐고 있는 빨강색 가죽 키홀드가 포인트가 되어 얄미울 정도로 예뻤다. 희끗희끗한 브론즈빛 머리카락을 자연스럽게 올려 묶은 채 탄탄하게 근육이 잡힌 다리를 꼬고 앉아있는 그녀를 보고 있자니 멋있다는 감탄사가 저절로 나온다. 카리나는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 센 강변의 아파트에 살고 있는 60대 후반의 여성인데 겉으로 봐서는 도통 나이를 가늠할 수 없다. 와, 이런 여자가 있나 싶을 정도로 첫 인상이 강렬하다. 허스키한 목소리로 그녀는 자신이 좋아하는 것에 대해 말한다. 그녀가 하는 이야기에 경제적으로 풍족한 일상과 자식과 손주 자랑은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는 카페에 앉아 이런저런 가벼운 주제로 이야기꽃을 피웠다. 전람의 주인공이었던 이탈리아 화가와 그 시대 영국 문학과 시에 대해, 올해 바캉스는 어디로 갈지에 대해, 이 시간이면 카페가 아니라 바에서 가벼운 칵테일이나 샴페인을 마셔도 좋았을 텐데 하며 기분 좋게 대화를 이어가고 있었다. 그때 어디선가 아름다운 마담 그리고 마드모아젤 숙녀분들께 샴페인을 대접하고 싶습니다.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하는 말이 들려왔다. 큰 키에 회색 롱코트를 입은 40대 남성이었다. 중저음의 목소리로 말하는 프랑스어가 편안하고 아름답게 울려 퍼졌다. 그러더니 곧 본수아레, 즐거운 저녁 보내세요 라는 인사와 함께 눈 깜빡할 새 가버렸다. 선글라스를 끼고 있어 얼굴은 자세히 못 봤지만 단정하고 품격이 느껴지는 인상이다. 곧이어 우리 앞으로 샴페인 잔이 놓였다. 종업원이 저 신사분께서 하고 말하자 카리나는 가만히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다. 너무 갑작스러워서 고맙다는 말도 못했어 라는 내게 흔한 일인걸 신경 쓰지 않아도 돼. 러시아인일 거야. 매력적인 억양과 가죽 냄새가 나는 향수를 보면 하며 웃던 카리나의 요염한 표정.
향수는 아마 샤넬의 큐러들리시였겠지? 카리나의 미소를 보자 이들에게 왠지 다음 스토리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카리나와 저 남자 사이에 진짜 사랑이 시작될지도 모른다는 상상 속의 기대가 피어올랐다. 살다 보면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마담 콘시니에게 자주 들었던 말이다. 맞는 말인 건 알지만 이렇게까지 삶의 불확실성을 즐길 수 있을까? 어쩌면 프랑스 사람들 모두가 지금 연극 공연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어이없는 상상까지 하게 된다. 세상은 무대, 사람들은 모두 배우다. 셰익스피어의 말처럼 프랑스 사람들도 파리의 카페라는 무대에서 각자의 역할을 연기하고 있는 듯하다. 마담 콘시니가 카리나처럼 자신만의 멋과 개성을 갖춘 사람이라면 멋진 여주인공으로 충분하다. 그녀들에게 맞는 세트와 상대 배우가 갖춰질 거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나보다 먼저 세워야 할 것. 프랑스인은 일본인만큼 나이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 남녀를 불문하고 다른 사람의 나이뿐 아니라 자신의 나이조차 잘 세지 않는다. 저 사람은 몇 살이고 나는 몇 살이니까 하고 나이로 다른 사람이나 자신을 판단하는 일이 없다. 그러니 굳이 다른 사람의 나이를 묻지도 않고 자신의 나이를 말하지도 않는다. 오래 사귄 사이에도 서로의 정확한 나이를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다. 자연스럽게 나이보다 젊어 보인다는 말 자체가 없을 수밖에 없다. 친구의 50세 생일 파티에 초대받았을 때 파티 내내 나이 얘기를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놀랐던 기억이 있다. 생일 주인공 역시 어느새 50이 되었네요 같은 인사말 따윈 하지 않는다. 다른 친구의 생일 파티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나이는 모른 채 파티에 갔지만 어차피 아무도 그녀의 나이를 궁금해하지 않았다. 애초에 나이라는 것에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케이크의 초는 하나, 파티의 주인공은 그녀의 나이가 아니라 그녀라는 사람이다. 프랑스에 있으면 이런 식이다. 나이와 상관없이 살아갈 수 있다. 일본을 비롯한 동양권 나라에서는 쉽지 않은 문화다. 특히 일본은 그 사람과 나이가 세트처럼 인식된다. 이름 뒤에 붙어있는 49는 무슨 의미야? 언젠가 남편이 내게 물었다. 텔레비전과 잡지, 신문 등에서 봤다고 하는데 신기했던 모양이다. 당연히 나이잖아. 내가 대답하자. 그렇군. 미국에서는 연봉 10만 달러처럼 돈이 중요한 숫자라고 하던데 일본에서는 그게 나이구나 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맞는 말이라 생각하면서도 약간 기분이 상해 프랑스에서는 뭐가 중요하냐고 물었다. 남편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글쎄 숫자 이외의 무엇이겠지? 라고 대답했다. 숫자 이외의 무엇? 이번에는 내가 생각에 잠길 차례였다. 일본 잡지에서 여배우 인터뷰를 읽었던 게 생각난다. 여배우는 자신의 나이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었다. 몇 세가 되면서 무엇이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관한 내용이 주였다. 프랑스에서는 여배우가 자신의 나이에 관해 그렇게까지 얘기하지 않는다. 일본에서는 솔직함이 미덕이라는 문화가 지나칠 정도여서 나이를 먼저 얘기하지 않으면 마치 치부를 감추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일부러 앞다퉈 자신의 나이를 밝히는 것일지도 모른다. 50세를 뜻하는 반백살, 60세를 뜻하는 환갑 같은 어휘가 다양한 것도 항상 나이를 의식하게 되는 이유가 아닐까 싶다. 나이로 시작하는 사고방식 자체를 바꿔야 한다. 중요한 것은 나이가 아니다.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얼마나 매력 있느냐가 중요하다. 심플하게 가자. 아름다운 사람은 고독을 즐긴다. 품격 있는 고독이란 평균 수명이 점점 길어지는데 그중 여성의 수명이 더 길다. 결혼하여 가정을 갖더라도 여성은 늦든 이르든 인생의 어느 길목에선가 혼자가 되는 시기가 찾아온다. 수명과 상관없이 관계에서도 누구나 혼자가 되는 시기는 불현듯 찾아온다. 그토록 사랑했는데 언제부턴가 마음이 떠나갔다면 피할 수 없다. 그 주체가 내가 됐건 상대가 됐건 그건 중요하지 않다. 그럴 때는 아무리 괴로워도 이별을 선택하는 것이 최선이다.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났다면
혼자 된 슬픔에 빠지기 쉽다. 아이들이 자라서 독립했을 때도 마찬가지. 마땅히 기뻐할 일인데도 마음에는 휑하니 구멍이 뚫리는 사람이 적지 않다. 그렇게 소중했던 친구들, 동료, 인생의 선후배, 지인들과도 언젠가는 이별하는 순간이 온다. 혼자 된다는 것은 생각만 해도 씁쓸하다. 나도 한때는 누군가의 인생에 중요한 등장인물이었는데 그래서 인생은 불가사의하다. 잊지 말자. 원래 우리는 고독했고 앞으로도 고독할 것이다. 세상에 태어난 이상 고독을 피할 수는 없고 지금 나는 그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이런 노래 가사도 있다. 쌍숑 가수 조르주 무스타키의 나의 고독이라는 노래인데 들으면 들을수록 가사를 곱씹어 보게 된다. 난 절대 혼자가 아니야. 나의 고독과 함께 하니까. 고독이 불행이 아님을 가르쳐준 사람이 있다. 푸른 눈에 감색 스웨트, 진주 귀걸이를 한 그녀. 늘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는 그녀의 모습에서 나는 포근함과 따스함, 그리고 인간적인 성숙함을 느꼈다. 친구가 사는 아파트 관리인으로 오랫동안 일하고 있는 마리나다. 친구 집에 갈 때마다 얼굴을 마주했던 마리나. 밝고 친절한 해바라기 같은 사람. 그뿐만이 아니다. 저 청년은 작가가 될 것 같지 않아요? 라고 무심코 던지는 한마디에서 인생을 아는 사람의 무언가가 느껴진다. 언뜻 보기에 작가라는 직업과 거리가 멀어 보이는 청년임에도 그의 미래를 자신있게 예측하는 그녀만의 깊고도 독특한 통찰력이랄까. 마리나는 남편과 함께 프랑스로 떠나온 이민자다. 남편은 공장에서 야간 근무를 하고 그녀는 가사 도우미로 일하면서 부부가 성실히 일해왔다. 쉴 새 없이 일만 했던 고달픈 삶이 어느새 결실을 맺어 남편은 정년 퇴임을 하고 아들은 대학을 졸업했다. 이제 비로소 여유롭게 인생을 즐기려던 참에 돌연 남편을 병으로 잃고 그 몇 해 뒤에는 세상 없이 사랑했던 아들마저 저 세상으로 떠나보냈다. 얼마나 잔혹한 운명인가. 얘기를 듣고 있던 내가 괴로울 정도였다. 그런데 마리나는 온화한 미소를 띄우고 있다. 한때는 알코올 중독으로 입원한 적도 있었다고 한다. 분노가 떠나질 않았어요. 나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거든요. 그녀만을 남겨두고 홀연히 떠나간 남편과 아들을, 자신의 운명을 용서할 수 없었을 것이다. 고향으로 돌아갈 결심을 하고 파리를 떠났지만 1년 후 그녀는 다시 돌아왔다. 게다가 전에 일했던 곳과 같은 장소로 돌아와 일하고 있다. 전과 달리 아주 밝아진 마리나. 매주 교회에 나간다고 하던데 신앙심이 그녀를 구원한 것일까? 행복한 추억이 있잖아요. 추억 속에서만큼은 남편과 아들이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그걸로 됐어요. 그녀에게서 짙은 고독의 그림자는 이제 찾아볼 수 없었다. 행복한 추억이 그녀에게 강인함과 품격을 선사했으니까. 빠져들지 않는 어른의 연애. 와인 관련 일 때문에 파리와 보르도 지방을 숱하게 오가는 로랑스는 바쁘지만 충실한 날들을 보내며 산다. 이혼을 2번 했다고 하면서 로랑스는 아내라는 이름보다 동료, 연인, 친구라는 이름이 더 어울린다는 걸 알았어요 라고 쿨하게 말을 이어갔다. 첫 번째 결혼에서는 다른 남자가 생겨서 내가 헤어지자고 했고 2번째 때는 남편이 여자가 생겨서 헤어졌어요. 인생이란 그런 거예요. 그 얘기를 들은 나는 무심코 짧게 탄식했다. 인과응보라고 말하기는 애매하고 어쨌든 일들이 무난하게 흘러가서 지금 잘 지내니 그걸로 된 거지만 로랑스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어른의 연애를 즐기고 있다. 다시 싱글이 된 그녀에게 곧바로 애인이 생겼지만 그가 외국에 살고 있어 자주 만나지 못한다. 그로부터 달콤한 축하를 받아야 할 55세 생일도 근무처인 보르도의 호텔에서 맞았다고 한다. 외로웠겠어요 라고 말하는 나에게 로랑스는 말했다. 전혀 그 반대예요. 듣자 하니 생일을 애인과 함께 보냈다는 것이 아닌가. 정확히 말하자면 또 다른 애인이지만 생일을 함께 보낸 남자는 40세가 조금 넘었다고 하니 로랑스보다 한참 연하다.
세상에, 어떻게 된 일이에요? 얘기를 들은 내가 더 흥분해서 호들갑을 떨었지만 로랑스는 더없이 쿨하다. 나이는 나보다 훨씬 젊지만 정신 연령은 훨씬 성숙해요. 존경할 수 있는 동료이기도 하고요. 생일은 그와 아주 멋지게 보냈지만 어차피 이런 관계는 오래가지 않으니까요. 어깨를 으쓱하며 말하는 로랑스의 말에 내 머릿속은 물음표로 가득해졌다. 이런 가벼운 만남은 애초에 기한을 정해놓고 만나는 건가? 단순히 즐기기 위해 스릴 있는 비밀 연애? 모두 틀렸다. 이 역시 그녀에게는 진지한 사랑이다. 분별력을 잃지 않은 채 상대의 입장을 배려하는 마음의 여유도 잊지 않는다. 그녀는 자신의 연애를 틀에 가두지 않을 뿐이다. 순애보, 불륜, 배반, 섹스 파트너 등 자신의 사랑에 어떤 꼬리표도 붙이지 않는다. 항상 자유로울 것, 한 가지만 굳게 지키고 그 어떤 것에도 사로잡히지 않는다. 연애의 열정도 불타오르는 욕정도 언젠간 빛이 바랄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일까. 인생의 겸허함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프랑스 여자들이지만 한때의 정열에 몸과 마음을 솔직하게 맡기기도 한다. 단 한 번뿐인 인생이니까. 그런 강인함과 부드러움을 함께 느끼는데 주저함이 없다. 그날 이후 로랑스로부터 비밀스러운 생일에 대한 얘기는 들은 적이 없고 나도 묻지 않는다. 자신의 감정과 행동을 컨트롤할 수 있는 어른이기에 비밀스러운 연애도 큰 무리 없이 지나간 것 같다. 프랑스 여자는 80세에도 사랑을 한다. 프랑스 남부지방에 사는 지네트는 85세 싱글 여성이다. 구석구석 잘 손질된 넓은 정원에는 라벤더와 민트 향이 그윽해서 이곳을 방문할 때마다 남프랑스에 와 있다는 실감이 든다. 지네트는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 결혼하여 사랑스런 딸도 얻고 평범하고도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런 행복이 어느 날 한순간에 무너졌다. 남편이 돌연 심장 발작으로 세상을 떠난 것이다. 집안 정원을 산책하다가 갑자기 쓰러져 그대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이제 60을 막 넘긴 너무 아까운 나이에. 당시 지네트도 50대, 한창 나이였다. 남편을 떠나보낸 그녀는 줄곧 혼자 살아왔다. 외동딸은 독립하여 파리에 살고 있어서 지네트는 30년 가까이 혼자 지낸 셈이다. 브론즈 컬러, 80년대에 유행했던 다이애나 전 왕세자비 같은 헤어스타일. 그녀는 가까운 시장에 갈 때도 말쑥한 차림에 액세서리도 하나 빠뜨리지 않는다. 항상 세련되고 지적인 그녀가 85세라니. 처음 나이를 들었을 때 믿기지가 않았다. 젊어 보인다기보다 나이를 가늠할 수 없는 묘한 분위기 때문이랄까. 지네트처럼 멋진 여성이라면 얼마든지 연애하거나 재혼하고도 남았을 텐데 하며 의아했다. 그녀는 넓은 집에 고양이와 둘이 살고 있다. 어느 해 여름 지네트의 연애담을 듣게 되었다. 지네트의 정원에 친구들이 모인 자리에서였다. 그럼 그렇지. 지네트라면 당연해. 내가 다 설레었다. 지네트는 아내와 사별하고 은퇴한 대학 교수인 알파노와 몇 년간 사귀었다고 했다. 두 사람은 전부터 알던 사이였는데 어느 날 그로부터 내 인생의 마지막 파트너가 되어달라는 프로포즈를 들었다. 그는 오랫동안 지네트를 마음에 품고 있었다. 존경과 우정 사이에서 새롭게 사랑이 싹튼 것이겠지. 이후 두 사람은 함께 쇼핑도 가고 콘서트에도 가면서 데이트를 즐겼다. 지네트의 집 정원에 거의 빨간색 자동차가 머무는 모습이 종종 눈에 띄었다. 그렇게 서로의 가족에게 축복과 격려를 받으며 80세를 넘은 어른들의 연애가 시작됐다. 얼마나 멋진가. 그저 부러울 뿐이었다. 80대에 새로운 사랑을 시작한다. 프랑스에서는 어느 누구도 그 나이에 이제 와서 새삼 같은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멋진 만남이라고, 사랑은 항상 멋진 일이라고 축하한다. 그들은 나이와 관계없이 사랑을 시작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아쉽게도 지네트의 사랑은 오래지 않아 막을 내렸다. 작년에 알파노가 갑자기 세상을 떠난 것이다. 이번에도 이별은 뜻밖의 순간에 찾아왔다. 그날 아침 일찍 알파노는 지네트의 집을 나섰다. 왠지 불길한 예감이 들어서였을까.
지네뜨는 그가 집에 도착할 즈음 몇 번이나 전화를 했지만 그는 받지 않았다. 어쩐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아침에 그를 보내지 않았다면 그렇게 혼자 세상을 떠나지 않았을 텐데 왜 그날 아침에 붙잡지 않았을까 지금도 후회가 돼요. 그녀는 눈시울을 붉혔다.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에 지네뜨는 점점 야위어 갔다. 집에 꼼짝 않고 있는 날이 늘어나면서 자신의 자랑인 정원에도 모습을 비추지 않았다. 그런 일이 있었구나. 안타까운 마음이 온몸을 감쌌다. 얘기를 들은 사람들 모두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남프랑스의 한여름, 파리에서는 들을 수 없는 매미 울음소리만 쉴 새 없이 들릴 뿐이었다. 여러분 덕분에 많이 괜찮아졌어요. 지네뜨는 자리에서 일어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메르시 고마워요라며 뺨에 입을 맞췄다. 말없이 자신을 따뜻하게 지켜봐준 친구들을 향한 인사였다. 새하얀 가든 테이블 위에는 어느샌가 차가운 로제 와인과 남프랑스 특유의 파스티스, 올리브와 토마토, 생햄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그날 밤은 사랑하는 두 남자의 죽음을 이겨낸 지네뜨를 축하하는 파티 같았다. 시종일관 웃고 있지만 때때로 구슬픈 표정을 보이는 지네뜨에게 그녀의 오랜 친구가 따뜻한 말을 건넸다. 그렇게 되는 게 운명이라고 생각해. 너도 알파노도 행복했잖아. 그런 사랑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게 아니니까. 나도 그 말에 깊이 동감했다. 지네뜨의 사랑 얘기를 들으니 그녀의 연애가 마치 신이 내린 선물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남편을 일찍 떠나보내고 혼자 오랜 세월 살아왔던 그녀에게 신이 사랑이라는 선물을 주신 게 아닐까. 알파노의 죽음은 슬픈 일이지만 사랑의 기쁨이 있다면 이별의 슬픔도 존재하기 마련이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별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에 가슴이 저렸다. 그렇다고 이별이 두려워 사랑의 용기를 못 내는 일은 없도록 하자. 지네뜨 역시 행복한 사랑의 추억이 있기에 이별을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다. 80대 마담의 사랑 얘기는 나에게 삶을 적극적으로 즐길 수 있는 용기를 주었다. 메르시 지네뜨. 그녀 덕분에 80대가 되어도 생생하고 활기차게 사랑할 수 있을 것 같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지금이라도 사랑이 오면 소중하게 받아들이세요. 지금까지 나타샤의 책 여행이었습니다.